안녕하십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를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반편성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저나 부모님들 세대는 문과, 이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몇 반까지는 문과, 몇 반까지는 이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반편성이 선택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기준으로 미적분 선택자 기준, 경제 수학 선택자 기준 이렇게 이제 반편성이 선택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게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큰 변화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공동 수업이나 고교 대학 연계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2학기에 온라인 학교가 개학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듣지 못한 수업을 지금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8 관련해서 확정된 거는 현재 수능이거든요.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사회만 본다든지 과목은 이게 아니라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1학년 때 배치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1학년 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통합사회, 통합과에 관련된 어떤 학생들의 수능 공부를 어떻게 이제 준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2, 3학년에 포진되어 있는 그 과목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면 학생들이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민으로 각 학교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떤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설계 그 라인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어떤 진로나 희망하는 대학 학과 아니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3년 동안 192학점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192학점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학생이 선택 과목 수에 따라서 최소한의 192학점이고요. 194나 196 그 이상을 받는 학생이 192 이상을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A부터 시작해서 2단계로 이렇게 5등급으로 5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 2단계 이하를 맞게 되면 학업 성취율 40% 이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이수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미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못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각 학교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의 밑에 점수를 학업 성취율 40% 이하인 2단계 밑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방과 후 교과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면 그 학생은 비록 그 학업 성취율이 2단계를 받았지만 그 이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이수, 미이수 처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당연히 설명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학교마다 미이수로 판정된 학생이 이수로 이제 판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그 이수 시간 기준이라든지 어떤 활동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등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네, 수행평가에는 논서술형인 게 있고요. 논서술형인 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서술형이라 하면 학생들의 수학으로 따지면 학생들의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행한 어떤 과정들을 증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기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쓰는 어떤 글을 어떤 수행평가로서 논서술형 인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지만 아직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지필고사에는 논서술형 평가가 도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나 어떤 국어에서 지필고사 때 그 논서술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런 논서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전에도 설명했듯이
고교학점제 되면 학생마다 이수하는 어떤 선택 과목 이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왜 다르지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왜 이 과목을 이렇게 들었지? 이 학생은 왜 같은 학교인데 이렇게 들었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보면 이수 권장 과목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대학교에 우리 요 전공을 이제 지원을 하려면 이런 선택 과목을 이제 이수하고 오면 좋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권장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자료를 보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나는 요 학과를 지원할 거니까 나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지 라고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일단 1회고사,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한 보통 5월 말에서 중순에서 6월 정도에 보통 1차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선택은 2학년 선택 과목, 즉 2학년 됐을 때 이수할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 하게 되면 2학년 똑같이 1회고사 이후 5월, 6월쯤에 다시 3학년 가서 선택할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보통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진 않고요. 1차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고 다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거든요. 그게 기말고사 이후 8월 내지 9월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최종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확정적으로 그 다음 학년도 2학년에서의 어떤 반편성이라든지 어떤 선택 과목이라든지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2학년 돼서 이제 기말고사 이후 7월에서 어떤 9월 사이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학년에 선택해서 확정하게 되면 3학년 돼서 선택해서 이수할 과목이 확정됩니다. 네, 먼저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상담할 때 이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발간된 2022 이제 선택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서가 있습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과목의 특성 그리고 관련된 과목 어떤 위계성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그 제주중앙여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박람회가 뭐냐면 전반적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나서 각 그 교과마다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스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과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아서 이런 과목이구나 라고 감을 잡고 그래서 선택 과목 그 안내서를 이제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면 그 책자를 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도 상담하고 나서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안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니 선택을 이렇게 해라. 그런 안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 과목별로 과목 담당 선생님한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으로 최종 선택을 하고 나서 그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선택 과목 바꾸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고교대학 연계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학교에서 그런 기준이 안내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해서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자. 이 부분인데 학교마다 어떤 제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원하는 100%를 다 못 들어주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고교대학 연계 그리고 제주도에서 2학기에 개학하는 온라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다. 솔직히 그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서류를 평가하는 그 대학도 각 학교마다 여건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네. 저 학교는 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학생 선택을 안 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에서 말했다시피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없는데 나는 A 학교를 다녀서 그 과목을 못 들었는데 그럼 A 학교는 너무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학교와 B 학교가 어느 특정 과목을 다 못 들었어요. A 학교 학생과 B 학교 학생이. 하지만 B 학교 학생은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못 들었지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나 고교대학 연계 그리고 온라인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이 학생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과목을 들으려고 노력했네? 그 도전을 했네? 라는 정성적인 평가를 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점인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못 들은 A 학교 학생과 주어진 여건에서 못 들었지만 도전한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시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주어진 학교에서 나는 그 과목을 못 들었지만 나 스스로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보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해당하는 대학에서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현재 대입 시스템으로는 교과 이수상 이 학생이 선택을 뭘 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오로지 그 논술 100%이거나 아니면 교과 내신 플러스 논술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정시에서도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학에서 그 내신 점수 플러스 수능 점수 그리고 그 교과의 어떤 이수 상황 그리고 교과의 어떤 세특을 반영하는 그 점수와 정성적인 평가 점수와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 일부 대학에서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그렇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이 이제 서울대고요. 서울대는 이제 교과에서 정성평가라든지 수능 점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점수와 수능 점수를 합한 어떤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런 대학이 늘어날지 아니면 이런 대학이 또 줄어들지는 이제 대학에서 어떤 시행 계획이나 모집 요령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요. 그런 정시에서도 그 학생의 어떤 선택 과목 이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선뜻 말씀드리기가 이제 곤란합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아까 정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그 서류, 즉 그 서류를 하면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신만이 아닌 과목별 세분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서류를 평가하는 교과 전형이 반영하는 어떤 대학들이 이제 일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대학이 뭐 고려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가 있고요. 뭐 동국대라든지 소위 말하는 서울권 소재에 있는 대학 중에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교과 전형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 역시 학생의 어떤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 등한시해도 좋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영역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어떤 창체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발달 종합의견이라는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혀있는 어떤 글들이 전부 다 이제 서류 평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신 점수가 학업 역량에 포함되고요. 플러스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에 학생이 보여진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인데 하락한 3.0이다. 그럼 이 숫자만 보고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건 교과 전형 100%고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즉 서류 평가하는 영역에서는
이 떨어지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꺼려하는 어떤 선택을 도전적으로 해서 내신을 좀 못 받았나 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학업 그 과목별 세분력 특기상에서 얘는 좀 어려운 도전을 했구나, 이런 탐구를 했구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주저하는 게 그 학생 숫자가 적어서 내가 등급받기 어려워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그 400명이 들을 때랑 100명이 들을 때랑 50명이 들을 때랑 당연히 그 등급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숫자가 적을수록.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 얘는 숫자가 적은 과목을 들어서 내신이 이렇구나, 이것까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학업 역량에 대한 어떤 도전정신 부분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학업 역량이 낮다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찾아다니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고등학교에서 대입 관련된 이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중3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 2028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7, 2026 뭐 이런 대입 전형을 전반적인 설명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비록 내 아이가 내가 진학하는 대입 전형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익숙하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8의 어떤 시행 계획이나 모집령이 나오게 되면 그런 어떤 관련 설명회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직접 안 가더라도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자신의 자녀 또는 자신의 어떤 내신 아니면 뭐 모의고사 점수를 어떤 입력을 하면 그 온라인 상에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게, 제주도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그런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쉽게 학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부분 몰라서 상담받고 싶어요 하면 당연히 그 어느 고등학교도 그 상담을 환영할 거고요. 그 상담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 뭐 하지? 나는 이 학과 할 건데 뭐 하지?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고교 생활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충실하다는 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업에 어떤 수행평가나 어떤 동아리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어떤 전형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성실하게 참여를 안 하면 그 자기에 맞는 대입 전형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그 길을 넓혀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교학점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대입 전형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예비 고1 대상으로 또는 예비 고1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